들어온 문제 봐봐. 이렇게 해서 푸는데 야 요거를 전개시켜서 3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얘들아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그냥 4의 3분의 1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런 식으로 풀어. 저거 어차피 이거 있잖아. 전개시켜서 인수분해 해봤자 이건 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거 혹시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전개시켜서 인수분해 해봤자 해가 안 나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다 그냥 바로 요거 얘가 4니까 3분의 1제곱 여기다 해주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자리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란 말이야. 이런 것도 연습을 해놔야지. 혹시 그 시험 때 나왔는데 저거 전개하고 있으면 그냥 전개해봤자 저 값이 저건데 저게 인수분해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60번. 야 그래서 공식은 하나뿐이 없는 거야.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세제곱만 쓰면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2가 있어. 그래서 얘네 둘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지.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야. 저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러면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할 때 이렇게 해서 요 교점 이런 식으로 찾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잖아. 야 그러면 이거는 절대 해를 구할 수 없지. 그치? 아까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가 안 구해져.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관계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저 공식을 안 쓰면 거의 풀기가 매우 힘든 문제야. 이거는 무조건 공식 써야 돼. 그러면 여기를 내가 여기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알파 베타를 찾을 수는 없지만 두 개 합이랑 곱은 찾을 수 있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분의 합이랑 곱을 찾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풀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 S는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요거를 이제 넣을 건데 얘들아 이걸 할 때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생겼지. 왜냐면 우리가 곱셈 공식 써서 구할 수 있는 게 제곱을 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야 근데 이미 이거 최소값이 정리가 돼 있어. 이거 2차 함수인데 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8이니까 그러니까 f 플러스 1이라는 거에 요건 제일 작아봤자 0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최소값이 8이기 때문에 답은 6분의 1에 8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는 좀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6분의 1에 루트 2의 6제곱이거든. 얘가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6제곱이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뭐지? 이게 8제곱이 되겠지. 9제곱이 돼야지. 세제곱인 거.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의 8제곱 앞으로 뺄 거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럴 때도 어쨌든 요 공식을 안 쓰면 매우 풀기가 힘드니까 요 공식 꼭 알아둬야지. 그렇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571번 그래도 뭐 계속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걸 안 쓰면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 있잖아. 이걸 안 쓰고 정적분을 해가지고 풀면은 진짜 복잡한 문제. 이것도 진짜 개복잡해 이런 문제로.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꼭 써야 된다.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식을 쓰려면 최고차항 개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제 앞에서는 n분의 1 빼주고 얘 앞에서는 n 플러스 1분의 1 빼주면 이렇게 되거든? 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저거 무조건 입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x제곱 앞에 개수 a가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리고 알파는 n이고 베타는 n 플러스 1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식 써야지. SN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돼서 이제 SN을 구했다. 그리고 시그마 1부터 아이씨 이거 잘못된 문제가 얘들아 그냥 이거는 안 풀어도 된다. 이거는 XX 이적분 문제가 되나? 됐어.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문제 잘못 들어갔으니까 빼고 아무튼 이 공식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573번 이제 이건 끝났어. 이제 공식 쓰는 거는 야 그 다음에 이제 573번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솔직히 정적분이랑 활용이랑 뭐 계산 방법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저거 할 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차 함수의 경우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 뭐 요 정도야 사실 요 정도지. 그래서 그 외에는 정적분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573번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는 물론 이제 시험에는 정적분 활용 자체가 당연히 나오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 너희들이 굉장히 잘 못하는 거거든. 요거 잘 알아둬요. 요거 하고 얘 역함수가 gx래. 그랬을 때 야 요거는 정말 그래프가 중요해.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 왜냐면 너네 이거 역함수 못 구하잖아. 이거는 그래프 못 그리면 그냥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야. 그래서 잘 알아보고. 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게 x축하고 교점을 뭐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거 근데 잘 써봐. 이 문제는 그거를 하기 전에 뭐 마이너스 1은 0이긴 한데 f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딱 봐도 저렇게 저기 딱 그러니까 0보다 항상 그 말은 얘는 항상 증가만 하는 애지. 얘는 증가하는 애야. 알겠어? 그러면 아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라는 거는 얘가 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차 함수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는 거. 우리가 어차피 정확한 그래프는 뭐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치? 이렇게 생긴 거야. 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우리가 하려면 y는 x와의 관계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하고 y는 x하고 교점이 있는지 좀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저 y는 x하고 교점이 양수 쪽엔 없지. 음수에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점이 있긴 있어. 근데 이쪽엔 없어. 근데 그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0부터 1까지랑 2부터 4까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교점이 생기냐 안 생기느냐. 근데 그래프 대충 그려봐도 이게 이쪽에서는 y는 x랑 교점이 생길 수가 없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그려보자. 역함수를 그리면 얘가 우리는 근데 요거 이제 어쨌든 너네가 이게 많이 있으면 더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 생기고 2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를 y는 x 대칭되네 딱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지. 요게 바로 gx, 요게 바로 fx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0부터 1까지를 하자. 1을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얼마나 4야. 1 넣으면 4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1,4를 지나가니까 얘는 역함수니까 4,1을 지나겠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여기 2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기 다 끝났어. 이제 그래프 이걸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 끝났고,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거 넓이를 내가 1번 넓이라고 하면 0부터 1까지 fx dx는 어디냐? 0부터 1까지 fx하고 x축하고 이런 넓이가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이지. 그치? 그 다음에 2번 넓이 어디냐? 2부터 4까지 gx dx. 얘는 2부터 4까지 여기야. 여기가 2번 넓이거든. 되겠니? 그런데 우리 아까 역함수로 우리 바꿔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 문제 원리에 의하면은 이 2번 넓이는 얘랑 똑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과 2번 넓이 얘 합친 건 뭐냐? 요 사각형 하나 넓이. 그래서 그냥 1 곱하기 4 하면은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만 똑바로 그리면 저렇게 우리가 정적분 한 번 안 하고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알겠니? 사각형 넓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고, 그러면 그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자. 요거 아무튼 이해 갔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어쨌든 극대극소 찾아서 그리던 거랑 약간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f'x를 일단 구했어. 왜냐하면 저게 눈으로 봐도 미분하면 계속 증가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계속 증가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 교점이 딱 하나밖에 있을 수,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면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한 점을 찾았어.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찾은 거지. 알겠어? 그래프 찾아서 그 그래프와 y는 x랑 교점이 양수 쪽에 있는지 확인을 했어. 그랬더니 양수 쪽에 없어. 그래서 아, 저런 식으로 내 그래프가 이제 저런 식으로 가고, 근데 뭐 솔직히 저 y는 x랑 교점은 니들이 안 살펴봤어도 한 0,2랑 1,4를 지나는데 y는 x랑 만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거를 y는 x 대칭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지점 그거 넓이를 찾아가지고 그게 어디가 되는지 알아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573번에 이제 두 번째 것도 이것도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게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얘 역함수가 gx예요. 역함수가 gx고 2부터 10까지 요거 구해라. 이런 문제거든.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세제곱. 근데 이것도 미분하면 3x 제곱이라서 항상 증가해야 돼. 무조건 증가하는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0,2. 그 다음에 2 넣으면 10. 너희들이 뭐 전부 두 개만 봐도 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애라는 걸 찾았어. 0,2와 2,1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인 거지. 그치? 이런 곡선인 거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y는 x 대칭을 시켜야지. 그래서 y는 x 대칭 시키면 뭐 이쪽에서 교점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갈 거고 얘는 10,2를 지나가겠지. 얘가 2,10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끝났지. 야 그러면 2부터 10까지 gx, dx 우리가 구하려면 얘는 얘 넓이 s라 그러면 그 s는 바로 여기잖아. 그렇지? 그 s는 바로 여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역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대신해서 구할 s랑 넓이가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는 저걸 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우리 사각형 넓이 할 때 말했지. 저런 거 어떻게 구한다 했어? 요거 구할 때 요 사각형 넓이에서 요 아랫부분 S1을 빼주는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저 사각형 넓이가 지금 2 곱하기 10을 하면 사각형 넓이가 나오지. 그 다음에 S1은 어떻게 구해? 이게 그냥 정적분한 값이잖아. 0부터 2까지 fx dx 계산한 값. 요게 바로 S1이란 말이지. 요게 S1이지. 그러니까 너네 이 정적분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항상 요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요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사각형 넓이에서 얘만 빼주면 끝이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573번의 1번과 2번은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를 못 그리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풀 방법이 없어. 무조건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575번. 자, 575번을 보면은 얘도 또 나왔어. 그 fx가 있는데 얘 역함수가 gx야. 역함수가 gx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해라. 그런 문제지. 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fx가 있으면 근데 이거 역함수 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애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왜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얘는 1대1 대형이 아니라서 얘는 역함수가 없지. 우리 그거 배워서 알지? 얘는 역함수가 없는 놈이야. 그치? 우리 요거 요렇게 어쨌든 생긴 거야. 그러면 얘하고 그 역함수를 뭐 구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뭐 뭔가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배웠어? 1학년 때 배웠잖아. 뭐냐? 역함수하고 교점이 아니라 y는 x하고 교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가 있을 때 그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 대칭이 된 게 요게 gx라는 역함수기 때문에 y는 x하고 이루는 넓이의 2배를 하면 된다 이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하고 y는 x하고 교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지? 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댔어? 제곱인 거야. x는 0에서는 접하고 그치? x는 1에서는 만나고 이렇게 그려야 된댔지? 그러니까 저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x를 그렸을 때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게 그려야 돼. 이렇게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기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은 이제 gx는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근데 gx는 필요가 없어. 우리는 어차피 y는 x와 얘하고 이루는 넓이 구해서 2배 할 거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다 찾았기 때문에 넓이는 0부터 1까지 더 위에 있는 게 y는 x가 위에 있지. 거기서 야 근데 너네가 만약에 위아래 방향을 잘못 찾아서 얘를 거꾸로 했어 예를 들어. 야 그러면 어차피 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거든. 그럼 플러스로 바꾸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네들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내가 뺐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너네들이 아래 거에서 위 걸 뺀 거거든. 그러면 그냥 그거 플러스만 바꾸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크게 신경을 사실 안 써도 되긴 해. 그래도 정확히 푸는 게 더 좋긴 하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요게 저 절반의 넓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끝나는 거다. 알겠지? 그렇게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얘들아 577번하고 78번은 X쳐. 그건 필요 없어. 아니다. 577번만 X쳐. 578번은 니들이 할 수 있어. 그건 알겠지? 577번은 X치고 그건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도 그것만 한번 끝이니까 다시 개념으로 가서 이거 약간 용어를 알아야 돼. 거기만 가면 돼. 얘들아. 153페이지 뭐 외울 거밖에 없어. 그래서 정보고 하려면 이제 기본 유형은 다 끝났어. 이렇게만 이제 할 줄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속도하고 거리는 뭐냐면 우리가 도함수 활용 3번에서 배웠던 위치식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위치식은 뭐였냐면은 P의 움직이는 점 P의 X좌표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 X좌표가 위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속도식은 뭐였냐면은 속도식은 위치식을 미분한 식이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었단 말이야. 가속도는 이제 또 속도를 미분한 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뭘 찾고 싶냐면 속도를 알 때 위치식을 찾고 싶은 거야. 위치 xt. 그러니까 우리가 xt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건 알았거든. 그럼 속도식을 가지고 위치식은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얘는 뭐냐면 처음 위치. 그냥 처음 위치라는 건 그냥 처음 x좌표. 원점에서 출발하면 0인 거고 뭐 x는 1에서 출발하면 1인 거고 이런 거지. 처음 좌표고 그 다음에 시간이 a부터 b까지 변했을 때 그 속도식을 가속 정적분을 하면은 이게 바로 위치를 구하는 식인 거예요. 속도를 이거는 이제 언제 위치냐? 시간이 t가 a에서 b까지 변했을 때 b까지 변하고 있을 때 그때의 위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VT가 온다. 그때 요거 이름이 뭐냐면
요거를 위치 변화량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위치였잖아 x0이. 처음 위치에서 요만큼 변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위치 변화량이고, 그런데 실제 움직인 거리는 저속도식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야 돼. 왜냐면 우리 그때 배울 때 이거 했잖아. 여기서 x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만 가면 괜찮은데 속도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가지만 속도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x 좌표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어도 끝나는 요 최종 위치만 말해주는 거야. 알겠지? 최종 위치만 말해주는 건데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면 실제로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 해서 저기저기 올 때까지 변한 실제 움직인 거리를 다 나타내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그냥 하면은 위치 변화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저게 끝이야. 이게 미적분 두 가지 뭐 저게 배울 게 많지. 여기서는 뭐 별 게 없어. 그래서 그 문제로 가보면은 어딨냐, 579번 거기 보면은 579번에 X축 위를 움직이, 내가 말했지 미적 원에서 움직이는 점은 무조건 X축 위만 움직이지 다른 데를 움직이지 않아. 무조건 X축 위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그래서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X0은 3. 이게 뭐냐? 처음 위치, 즉 처음 X좌표, 처음 X좌표 3에서 출발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P라는 애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여기 원점이 거기 3이잖아. 여기서 출발을 시작했다는 거지. P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 이 소리야. 그랬을 때, 그리고 속도는 2t-4다. 요때 t가 4일 때, 그럼 t가 0에서부터 4까지 변했을 때, 그때 위치 구해라. 그러면 아까 위치 구하는 식이 뭐였냐면 위치 xt 구하는 식은 처음 위치 더하기 a부터 b까지 vt dt 이거에다가 뭐. 그러면 얘는 처음 위치 3, 시간은 0부터 4까지 변했고 속도는 2t-4.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이제 얘가 3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네. 그래서 3이 됐어. 그러니까 뭐냐? 다시 3으로 돌아가더니 4초 후에 다시 3의 h로 돌아온 거야. 그런데 실제 움직인 거리 뭐래? 이제 1번은 이제 위치식 구했고, 두 번째 실제 움직인 거리. 그것은 실제 움직인 거리는 아까 뭐랬어? 0부터 4까지 절대값 2t-. 절대값을 묻혀서 계산해요. 왜냐하면 0보다 작은 거는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가 0부터 2까지는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해주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얘는 처음 때 3이었지만 이제 얘가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3에서 멈춘 것이고, 그 전에 실제 움직인 거리가 있겠지. 그거는 저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면 나온다. 얘기야. 그래서 알아주고,
다음에 581번. 화장실이요. 갔다 와. 야, 581번을 보면은 처음 속도 30. 그런데 매초 2의 비율로 줄어든다. 그러면 속도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30-2t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매초 2의 속도로 줄어드니까. 그럼 구슬이 멈출 때까지 굴러간 거리. 멈출 때까지 굴러간 거리 구해라. 그 소리야. 그러면은 얘가 멈춘다는 거는 30-2t가 0이 되는 거니까 t는 15지. 15일 때 멈췄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굴러간 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값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근데 어차피 0부터 15까지는 얘가 0보다 커. 그래서 그냥 30-2t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제 넣고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굴러간 거리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적분 해주면 그 움직이는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우리 이제 583번 볼까? 그래서 583번을 보면은 일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그 P에 지금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속도 그래프를 너희들이 잘 봐야 되는데 야 얘가 지금 속도 그래프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지. 속도 그래프인데 얘가 처음에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0초부터 4초까지 위치 변화량 구해라 됐어. 그럼 위치 변화량의 식이 뭐냐면 0부터 4까지 이거였지. 0부터 4까지 정적분값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굳이 정적분 할 필요는 없지. 왜냐면은 요거 넓이 1 그치? 근데 요거는 정적분값 얼마? x축보다 미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1 마이너스 1에서 0인 거야. 그래서 얘는 위치 변화량은 0이다. 그치? 그런데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라. 움직인 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활용해서 넓이랑 똑같아.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값이고 그럼 우리가 정적분 값을 구하면은 x축보다 밑에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치? 그것까지 다 감안한 값이 위치 변화량이고 움직인 거리 넓인 거. 그러면 우리가 넓이 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이라는 적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1 더하기 1에서 이만큼 움직인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미적분 원은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뭐 별거 없지. 그래도 활용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잘 분석하고 오늘 숙제는 그래서 그 남은 거 172페이지까지 이제 풀어오면 돼. 되겠지? 그래서 이따가 3교시에는 일단 그 앞에서 유형들 너희들 밑에 남겨놓은 거 좀 풀면서 모르는 거는 내가 개별 지금 봐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뭐 정리할 테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그 프린트 숙제는 클리닉 때 정리하기. 클리닉 때. 저 데스크 한번 찍어주실 거. 데스크 찍어달라. 내가 저쪽 강의실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